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에 장중에 변동폭이 좀 컸어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드릴 내용들은 미증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증시에서 이제 지금 금요일 날 미증시가 목요일 날도 그렇고 금요일 날도 그렇고 6%씩 빠졌거든요. 합쳐서 6%가 아니라 하루에 6%씩 빠져서 이틀 동안 일복리 6%씩 하락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걸 보셔야 되죠. 목요일 날도 6% 빠졌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3%밖에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장 초반에는 오히려 올랐다. 그리고 대통령의 파면 소식이 전해지면서 변동성이 커졌고, 커지는 구간을 보면 고가 3% 정도에서 떨어져서 거의 한 저가 보면 5%, 총 한 8% 정도의 변동이 나왔다. 이때 아마 많이 털렸을 겁니다. 거래 대금도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그쵸? 이런 정도의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미증시의 안정이 나와야 됩니다. 미증시의 안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관세 관련된 문제가 일단락 돼야 돼요. 그리고 관세 관련된 문제가 일단락이 되고 나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관세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지금 미증시가 폭락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이거 달러 인덱스고 쭉 이렇게 보시면 나스닥 지수입니다. 고가 대비해서 저가. 제가 정확히 딱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쭉 이렇게 보면 22% 빠졌습니다. 22%. 그쵸? 고가 대비해서 20% 정도 하락 구간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부분이 발생하느냐? 미국 시장은 조정장으로 들어갔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이상 하락할 수 있는 부분, 변동성 크죠. 근데 그 이상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경기 침체는 아직 오지 않았죠. 주가 먼저 빠진 겁니다. 그럼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내용이 잡힌 이유가 뭐죠? 관세. 자,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전 트럼프가 노망이 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엄청난 정책들이 실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고 칩시다. 근데 관세로 인해서 자국의 생산력을 확보를 하고 이걸로 인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 생산만 하면 누구한테 파나요? 해외에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싶다면서. 그쵸? 무역 적자를. 자, 미국은 지금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냐면 금융 강국이고요. 기술 강국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거, 애플 같은 거 마진율이 60%, 70%씩 이렇게 나와요. 엔비디아는 70% 이상 나오고 애플은 40%, 50%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다를까요? 여기 다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메타, 구글 이런 쪽 있죠. 어떻게 합니까? 플랫폼 딱 깔아놓고 이걸로만 돈을 벌고 있잖아요. 엄청난 마진율을 남기면서.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건 뭐예요? 투자 자체가 초기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지만 그 부분을 뽑고도 남을 만큼의 마진이 나오기 때문에 전 세계의 최대 기업들은 어디에 있어요? 미국에 다 몰려 있다. 근데 왜 미국은 무역 적자를 보느냐? 보세요. 미국이 생산해서 파는 거는 다른 쪽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엔비디아야. 엔비디아는 뭐 팔아요? GPU 팔죠. GPU 어디서 생산하죠? 대만에서 생산합니다. 들여와요. 그쵸? 돈 주고 가져와요. 그러면 이건 이쪽 내에서 지금 소비가 이루어지죠. 무역 적자가 커지지. 들어오는데 돈을 지불하고 가지고 오는 경우가 되니까 그 대신에 뭐가 풀려요? 달러가 풀립니다. 이 달러로 뭘 해요? 미국은 미국의 채권을 팔아요. 이걸 세뉴리지라고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내용 들어가면 너무 내용이 깊어지니까. 근데 이런 구조가 만들어집니까 지금? 생산을 했을 경우에 이게 다 깨지잖아요. 그러면 미국 뺀 나머지들은 전부 다 못 살게 되는데 미국만 잘 살았을 때 미국은 물가가 지금보다 조금씩 더 높아질 거고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디플레이션으로 빠져서 다 배고파 갖고 있어.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서 만든 비싼 물건들을 살 수 있는 소비 여력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저는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알 수 있을 거라고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이거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내용, 그쵸? 관세 관련된 내용. 그래, 고집불통 영감탱이 계속 한다고 칩시다. 그쵸? 계속 한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의 경기가 좋아. 경기가 좋다 그래서 이게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베팅이 완벽하게 이틀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관세 발표 이후에. 자,
그 내용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예요. 미국에서 높은 금리를 쓰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신용등급이 조금 떨어지는 기업들이겠죠. 아래부터 터져 나가잖아요. 미국은 주식시장에 빠지잖아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갑니다. 채권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음영 처리된 부분 있죠. 여기가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어떻습니까? IT 버블, 신용위기, 코로나예요. 딱 25년간 침체 3번 있었습니다. 3번. 이때부터 미국 정부의 개입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달러를 뿌려갖고 뭐 부황을 사고 있다.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뭐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이 호황기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너무 급진적으로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중국을 때리기 위한 목적 이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최종적인 목적은 중국이에요. 근데 여기 중국이라고 치고 위에 러시아 있고 옆에 유럽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미국 있어요. 위에 캐나다 있습니다. 밑에 멕시코 있어요. 여기는 최대 교육국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이 여기 때리고 여기 때리고 유럽 때리고 편을 먹을 데가 없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중국을 싸워갖고 이기겠다고 이 내용이 안 된다는 걸 오늘 첫 번째로 나온 겁니다. 왜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하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매하면서 우리가 지금 요 내용이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조금 하락이 둔화되기까지 약간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는 시장이 어렵겠죠. 그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대선 관련주들 6월 지금 유력한 게 6월 3일인가 4일이라고 하는데 대선 관련주들까지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이 왔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자 내용 계속합니다. 자 보세요. 중국 상호 관세 보복 나섰다. 미국에서 모든 수입품에 34% 관세를 추가하겠다. 중국에서 때린 겁니다. 중국 히토류 수출 통제에 미국 방산기업 제재까지 보복 조치 전방위로 단행하겠다. 중국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아시죠? 말 일단 던지고 보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장이거든요. 보세요. 중국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이다. 뭔 소리야 이게? 원래 저 정도의 얘기가 나왔으면 보복해봐 막 그래야 되는데 중국에서 뺨따구로 그냥 한 대 그냥 확 후려친 거죠. 트럼프의 대응이 이렇게 끝난 겁니다. 카드가 없다 이제. 온 사방천지에 다 적을 만들어 놓고 중국도 때리겠다고 하는데 이거 이기겠냐고. 당연히 지지. 그쵸? 1기 때는 눌렀잖아요. 근데 1기 때 눌렀었던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 2기 때 오더니 아주 사상가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전부 다 그냥 난리를 쳐놓고 있어요. 아니 미국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쵸?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있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이 몰려있는 나스닥이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 달 동안 이 꼬라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틈을 타서 대선 관련주들까지 공략을 했을 때는 이 구간에서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는 없다. 보세요. 어떻게까지 얘기가 나왔느냐. 중국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방금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인 토람 공산당에서 서기장이면 대통령급이죠. 토람과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나눴다. 보세요. 딱 1시간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는 베트남이 미국과 합의에 도달한다면 관세를 0%로 낮추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죠. 우리나라를 대신해 깊이 감사를 표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회동을 갖기를 기대한다. 그렇죠? 이제 수습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경기 침체의 구간으로 한 발 더 다가섰다. 이걸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국 경기 침체 오잖아요. 은행이 무너집니다. 한국이랑 달라요. 그리고 은행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양에 대한 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100%입니다. 100%예요. 보세요. IT 버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그래 여기까지 오케이. 과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2022년도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5.5%까지 끌어올렸죠. 그리고 나서 딱 1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2023년 초입니다. 3월달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죠. 4.58%. 그쵸? 4.58포인트인데 이게 하이힐드 스프레드. 미국에서 금리를 높게 쓰는 기업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4.01. 0.5포인트밖에 남지 않았다. 어디부터 올라왔어요? 2.88부터 올라왔습니다. 한 달 만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시장은 바닥 나온다. 그리고 이 바닥이 나오는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몰빵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는 대선 관련주들까지 공략을 했을 때 시장이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는 거고요.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뭐 두산에너빌리티의 공매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공매도는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의 공매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매매 비중을 보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3%, 5%, 7%, 3%, 1%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공매도에 대한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공매도가 많이 나왔었던 알테오제는 조금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그렇죠? 매매 비중 보세요. 그렇죠? 공매도 거래대금 보세요. 그렇죠?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의 주간 등락률 를 보면 1.7%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 된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그 가격대를 잡으려면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그리고 대선 딱 2주 전까지만 대선 관련주들 매매를 하면서 우리가 꾸준하게 타점을 잡아가야 될 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어떻게 타점 잡고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의 타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왜 대선주를 해야 되는지. 물론 앞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됐으니까 그 조기 대선이 됐으니까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조기 대선 관련된 내용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오리엔트 바이오 그리고 안랩, 아가방 컴퍼니 이런 종목군들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어떤 종목 해야 되는지 아마 헷갈리실 텐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종목군들 저가부터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모두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이다. 이 안에서 대박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공략을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재명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 정책 관련주입니다. 그렇죠?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어디가 될지 이것에 대한 고민보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무조건 시세 위주로 본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말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미증시 폭락, 중국 보복 관세 때문이다. 트럼프는 더 이상 카드가 없다. 정책도 바꾸지 않겠대. 근데 왜 말을 저렇게 하죠? 약하는데, 그쵸? 원래 그 성격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닌데요. 그리고 미국 10년물 금리는 개박살이 났다.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것이고 하이힐드 스프레드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조금 더 높아지면 미국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거 월요일 날 어떤 큰 변화가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제가 소통방에서 가장 빠르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영상은 찍어야 되고 편집해야 되고 올려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 소통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시간 타점과 함께 대선주들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시장 관련된 이야기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왔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매매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알테오제는 아직까지 수익 구간에 있다. 그리고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언제 공략했나요? 신고가, 신고가, 신고가. 수익 구간 어때요? 30%씩. 그렇죠? 자, 다른 종목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달에 조선주 강했죠? 하나오션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더라도 어때요? 그렇죠? 다시 매수하고 있고 2월 달까지 해서 57%의 수익 구간. 수익 구간 충분하죠. 한 달 만에 나온 수익입니다. 뭐 반도체가 강할 때 DI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떻습니까? 신고가, 신고가, 신고가. 수익 구간 25%, 14%.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 구간이 계속 나온다는 점. 대선주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가격을 보고 매매를 하는데 대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군들
즉 주도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할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이해가 필요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트럼프는 카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질렀을 경우에는 미국의 은행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상으로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표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저건 단순히 우리가 흔히 본 차트에서 보조지표 이런 걸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저건 미국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 0.5포인트밖에 남지 않았다. 다음 주에 바닥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노발대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직접 만든 거니까 이걸 누굴 탓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처럼 자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강세를 보일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뭔가 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원전은 미국에서도 바라고 AI 시대에 원전을 빼놓고는 사실상 돌릴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GPU에 대한 전기 사용량이 너무나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딱 한 가지만 보면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자. 즉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대선 관련주들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이고요. 4월 달에 대선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렇죠?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렇죠?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